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저희 원샷 123 경제학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오늘은 그냥 잠들기 전이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들으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시급이 오른다면 우리는 항상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까요? 대부분은 당연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경제학의 답은 조금 더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명쾌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오늘의 여정, 바로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먼저 우리는 왜 여가와 소득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고 이걸 분석하는 아주 멋진 도구인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임금이 오를 때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효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비교해보고요. 이걸 통해 오늘의 주인공이죠. 후반골절 노동공급 곡선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확인한 뒤에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여가와 소득의 선택. 이거 사실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고민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두 가지 재화를 놓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합니다. 하나는 여가, 즉 쉬는 시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득, 바로 돈이죠. 일을 하면 소득은 늘지만 여가는 줄어들고 반대로 여가를 즐기면 그만큼 소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상충관계, 이 밀당이 바로 우리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이 복잡한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까요? 바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라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수식, 이게 바로 우리의 선택 범위를 보여주는 예산 제약식입니다. M은 소득, W는 시급, L은 총시간, L은 여가 시간이죠. 그렇다면 괄호 안에 있는 L-L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일하는 시간이죠. 결국 이 식은 소득은 시급 곱하기 노동 시간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수식으로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예산 제약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기울기입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W, 바로 시간당 임금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임금이 오른다는 건 이 예산선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즉 우리가 한 시간의 여가를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더 커진다. 다시 말해 여가의 기회 비용이 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음은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에게 똑같은 만족감, 똑같은 행복을 주는 여가와 소득의 조합들을 쭉 연결한 선이에요. 뭐랄까 일종의 행복 등고선 같은 거죠? 당연히 우리는 더 많은 여가와 소득을 원하니까 이 곡선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더 행복하겠죠? 우리의 최적 선택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바깥쪽, 가장 높은 행복 등고선을 밟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임금, 즉 W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두 가지 힘,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왼쪽의 대체 효과를 볼게요. 이건 이런 마음이에요. 우와, 시급이 올랐네? 그럼 내가 지금 1시간 쉬면 포기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진 거잖아? 아이고 아까워라. 쉬는 거 좀 줄이고 차라리 일을 더해서 돈을 벌자. 이게 바로 대체 효과입니다. 여가의 상대적인 가격이 비싸졌다고 느끼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소득 효과를 보세요. 이건 정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와, 시급이 올랐네. 이제 같은 시간만 일해도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나 좀 부자가 된 것 같다. 이젠 돈 버는 것보다 좀 쉬면서 여가를 즐겨야겠다 하는 마음이죠. 실제 소득이 늘었으니 여가라는 좋은 걸 더 많이 소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힘의 줄다리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그 승자는 바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구간을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합니다. 즉, 지금은 쉴 때가 아니야. 1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돈 버는 게 훨씬 이득이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은 여가를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임금이 계속 올라서 어떤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제 충분히 버니까 일 좀 줄이고 내 삶을 즐겨야겠다는 소득 효과가 일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대체 효과를 눌러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부터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은 임금이 더 올라도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효과의 치열한 힘겨루기 결과가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모양의 노동 공급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 시험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낮은 임금 수준에서는 임금이 오르면 대체 효과가 더 커서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임금 수준에서는 임금이 올라도 소득 효과가 더 커져서 오히려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앞서 본 그 선택점들을 쭉 이어서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시간도 늘어나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특정 임금 수준을 넘어서면 임금이 더 올라도 노동시간이 줄어드니까 뒤쪽으로 휘어버리죠. 그래서 이름도 후방굴절 노동공급 곡선입니다. 뒤로 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이기는 현상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짚어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 하나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죠. 임금 상승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이 두 효과 중에 어느 쪽 힘이 더 세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산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많은 자료와 더불어 저와 저희 능력 있고 친절하신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경제학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